한국 치과 기술이 세계 1위라고 하는데 왜 예방과 보존 항목은 보험 적용이 적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의사가 발치하자라고 했을 때 그걸 무조건 믿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저처럼 좀 끝까지 버텨보자. 나 내 치아가 소중해라고 생각하시는 편인가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발치를 한 후에 브릿지를 하느냐, 부분 틀니를 하느냐, 임플란트를 하느냐. 저는 그 세 가지 모두 선택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중일 라이프 나나입니다. 제가 한 2년 전부터 치과 문제로 굉장히 열심히 병원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2년 동안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고민하고 최근에 받았던 일본 치과 시술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본 치과와 한국 치과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본에 가면요, 진짜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거리를 걷다 보면 한 집 건너 하나, 이렇게 치과가 정말 정말 많은 거예요. 네, 통계를 보니까 일본 전역에 치과가 6만 8천 개, 편의점이 5만 6천 개래요. 일본은 편의점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편의점보다 더 많은 게 치과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무한 경쟁이 저 같은 환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남으려고 뭐 의사들이 공부를 엄청 하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치과들도 이제 서로 손님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남들 다 하는 임플란트 말고 우리는 안 뽑고 살려준다. 라고 하는 보존 치료 전문 치과들도 생겨나게 된 거죠. 저는 평소에 치과에 가면은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대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하면서 시험도 보고 그랬던 빡센 한 달을 버티고 나서 그때 갑자기 잇몸이 뚱뚱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인생 처음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해서 병원에 갔었는데 그때 병원에서는 그냥 잇몸 좀 부은 것 같다. 그래서 주사를 놔주고 진통제를 먹으면서 좀 가라앉혔어요. 다시 한 달 뒤에 다시 재발을 했나 그랬는데 얼마 안 있으면 정기 검진이 있으니까 그때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저 미루고 미루다가 거의 세 달 후에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 달 후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럼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어금니 한 부분이 뼈가 녹아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 전에 3개월 전에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는 괜찮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3개월 사이에 제가 좀 있으면 이제 정기 검진 갈 거니까 그때까지 버텨보자 라고 생각했던 게 완전 제가 정말 잘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뼈가 녹아서 이거는 여기서는 치료할 수 없고 좀 대학병원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개장을 받아서 치과 전문 대학병원에 갔어요. 거기서도 다시 엑스레이 찍고 뭐 CT 찍고 이렇게 다 됐죠. 치주 질환 전문의가 상담을 해주셨는데 그분도 치주염이 조금 생겼고 치아 어금니 쪽에 한 부분이 뿌리 부분이 녹아서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안으로 자꾸 세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잇몸이 부을 수밖에 없고 이게 반복해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법은 이 치아를 제거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치아를 뽑고 그러면 그 후에는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브릿지라고 해서 아시나요? 브릿지가 다리잖아요. 주변에 있는 세 개 치아가 있으면 중간에 하나가 뽑고 그 나머지 두 개도 조금 갈아요. 갈아서 이게 세 개의 치아에다가 더 씌우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치아를 하나의 뭉텅이로 해가지고 만드는 그걸 브릿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부분적인 틀니. 고기 부분에만 틀니를 쓰는 방법. 이거 두 개는 보험 적용으로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잘 아시는 임플란트였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네, 고민을 했어요. 저는, 사랑니를 발치를 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부작용이 있었거든요. 계속 일어나기만 하면 토하고 해가지고, 발치 후에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발치에도 거부감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나이에 40대에 임플란트나 발치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대학병원이 아시다시피 진료를 잡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 가서도 기다리는 시간도 굉장히 길고.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게다가 순서가 지금 언제 누가 담당의가 될지 그걸 잡는 것도 몇 개월이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만 그냥 매달릴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좀 더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 일본에서는 세컨드 오피니언이 굉장히 일반적인 생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진단을 받았더라도 다른 데 가서도 한 번 더 물어보고 진짜 이게 맞는지 이게 최선의 방법인지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조금 더 전문의의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문화도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받았던 치과가 있어서 그 치과에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치과 선생님한테 이제까지의 경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 선생님이 자, 그러면 우리 일단 발치하는 것보다 먼저 치주 질환을 치료를 해보고 어떤지 한번 경과를 두고 봅시다라고 해서 치주염 치료가 시작이 된 거예요. 6개월, 7개월 이상 정말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사이에는 붓지도 않고 고름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와 너무 잘 됐다. 나 이 정도면 더 이상 치료를 안 받아도 되겠다. 그렇게 이게 방심하던 차에 제가 거의 정말 술을 안 마시는데 연말연시에 마시게 되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한 두 번인가? 딱 그 맥주 한두 잔 정도 마셨었는데 그때 갑자기 잇몸 질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고 붓고 고름도 나오고 뭐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거는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었구나. 역시 그 선생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치료를 받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셨던 엠도게인이라는 뿌리 재생 시술을 받기로 한 거죠. 엠도게인이 뭐냐면 단백질을 이용해서 잇몸 뼈와 조직을 다시 자라게 하는 내 치아를 살리는 기술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드디어 엠도게인 시술을 끝냈고요. 2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하시더니 처음에 가가지고 네, 그 엑스레이랑 CT 찍고 상태 체크하고 수술이랑 그런 거 다 합쳐가지고 2시간 정도 걸렸어요. 2주 후에 네, 지금은 실밥까지 다 푼 상태예요. 지금 상태는 어떠냐면 약간 이가 시리거나 그 정도는 있는데 정말 자기 잇몸처럼 하나도 상처 없이 잘 깨끗하게 나왔고요. 지금은 뭐 양쪽을 씹는 거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도 네, 두고 봐야 되는 거지만 조금씩 뼈가 자라기 시작해서 약 1년에 걸쳐서 자기 뼈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 재생이 된다면 그러면 저는 발치 없이 네, 뿌리를 재생을 해서 자기 치아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치과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일본은요 한 번에 모든 치아를 다 봐주지 않아요. 오늘은 그 왼쪽 아래라든지 그 다음에는 어금니의 몇 번째 부분을 충치 치료를 하고 다음에는 뭐 여기 부분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계획을 세워서 부분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상술이야. 왜 이렇게 조금씩밖에 안 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본의 의료보험 수가 체계가 나눠서 치료해야 병원이 경영이 된대요. 그리고 환자도 보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진료를 하는 게 당연한 게 되었다고 해요. 한 사람당 정해진 이 시간이 30분 정도거든요. 분의 부분만 집중해서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거죠. 빨리빨리보다는 제대로 치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 일본 치과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는 없고 일본에는 있는 거.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깜짝 놀랐는데 저는 항상 잘 때 마우스피스를 끼고 자거든요. 그래서 제 마우스피스를 끼고 있는 걸 보더니 이제 가족들이 그거 뭐야? 라고 해서 이거는 이를 악물고 자거나 잘 때 이가 마모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맞춤 마우스피스다라고 했더니 비싸지 않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에서는 그냥 다 보험으로 다 되고 그리고 정말 비싸지 않고 그리고 자기 치아에 맞게 이게 틀을 딱 맞춰가지고 자기 치아에 맞게 맞춤 제작을 해준다라고 했더니 한국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한국은 치과랑 피부과는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왜 없을까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한국에서는 이게 보통 비보험이라서 가격대가 맞춤 제작을 하면 10만 원이 넘고 그런 것도 있대요. 일본은 보존하는데 이제 초점이 맞춰진 치료라면 한국은 아프고 난 다음에 치료하는 목적이 약간 치과 진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해요. 임플란트가 너무 효과가 좋고 만족도도 높기 때문에 아프면 뽑고 그냥 임플란트 하면 되지. 치아를 보존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런 네, 마우스피스를 끼고 자고 이런 생활관리 지도 이런 거는 한국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한국과 일본의 치과의 시선도 차이가 있구나. 그리고 한국은 역시 빨리 치료하고 자기 치아가
같은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빨리 결과를 보기를 원하고, 일본은 되도록이면 자기 치아를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예방, 포커스를 맞추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시선의 차이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생긴 마우스피스를 치아에 맞춰서 제작을 해주고요. 6개월 이상에 한 번씩이면 보험 적용이 돼서 보통 한 3,000엔에서 5,000엔? 그러니까 3만 원에서 5만 원 이하로 맞춤 제작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끼우고 그냥 자면 되는 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부터 턱 관절도 안 좋고 그랬었는데 마우스피스 하고 나서 그래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치아 마모 같은 것도 확실히 줄어드는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 느낀 거는 딱 하나인데, 아직 전 40대이고 조금 더 자기 치아를 오래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지만, 의사가 뽑아야 된다라고 할 때, 아, 그러면 당장 뽑아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의견을 들어본다든지, 세컨드 오피니언을 또 들어보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되도록이면 치주 전문의를 찾아가서 내 치아를 살릴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이런 시술이 있다는 것도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상담을 해보고, AI, 저는 제미나이를 쓰고 있는데 많이 상담을 했어요. 나의 상태가 이런 게 있고 시술도 이런 거가 있는데 장단점을 좀 알려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미나이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했고, 시장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도 알아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냥 의사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을 때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 번은 자기 생각을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에서 좋은 치과 고르는 법 나갑니다. 뭐 대부분의 이 치과에서는 간판에 이런 게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 치주병 학회 이런 인증 마크 확인하시고요. 등급이 인정 의사, 전문 의사, 지도 의사 순으로 숙련도가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지도 의사라면은 마스터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치과용 현미경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시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갈리게 되겠고요. 그리고 치위생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치위생사 전담제인지, 일본 치과의 강점은 의사뿐만 아니라 위생사의 실력에 달려 있기 때문에 나를 전담해서 관리해주는 위생사 전담제를 운영하고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관건이 된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시술을 받은 그 병원에서 치위상사분이 굉장히 꼼꼼하고 정말 잘해주신다는 걸 제가 알게 돼서 그분 덕분에 저도 신뢰를 하고 맡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학회 전문의인가, 현미경이 있는가, 그리고 환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지, 그리고 치위생사가 확실한 분담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좋은 치과를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엠도게인 시술이 일본에서도 비보험입니다. 비보험이어서 수술 2시간 동안 받고 치아 뿌리를 재생시키는 거, 그리고 치주, 그죠, 잇몸을 다시 재생시키는 거, 그 치료가 저는 10만 엔 플러스 이제 세금해서 11만 엔으로 했습니다. 제가 제미나이랑 좀 상담을 해본 결과는 그냥 보통 적정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적정한 수준에서 잘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일본 내에서도요, 도쿄 내에서도 아무 데서나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금 큰 치주 질환 좀 전문, 그런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찾아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또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치과 기술이 세계 1위라고 하는데 왜 예방과 보존 항목은 보험 적용이 적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의사가 발치하자라고 했을 때 그걸 무조건 믿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저처럼 좀 끝까지 버텨보자, 나 내 치아가 소중해 라고 생각하시는 편인가요? 여러분의 진료 철학도 궁금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치아와 통장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일본 치과나, 그리고 제가 받았던 엠도게인 시술, 그죠? 뿌리 재생, 치주, 잇몸 재생 시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다 답해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한중일 라이프 나나였습니다.